브랜드 런칭했는데 매출 안 나와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초기엔 제품만 만들면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없고 내 제품 알리는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업 초기에 돈 안 쓰고 이 5가지만 바꿨는데 매출이 꾸준히 늘더라고요. 브랜드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브랜드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모직과 베이직하우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이후에 뉴욕 컬렉션을 진행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MD 겸 마케터로 근무했고 현재는 2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조그만한 패션 매거진 계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디자이너 출신으로 제품만 만들면 브랜드가 되는 줄 알고 빚까지 내서 당당하게 브랜드를 런칭했었어요. 내가 대한민국 패션씬을 바꿔보겠다며 아주 자신감에 차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물론 결과는 망했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 쓰고 5천만 원을 더 빚지고 나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결국 브랜드를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전 마케팅과 브랜딩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단하진 않지만 이 정도 매출을 내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시작해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기까지 제가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막 창업을 하셨거나 스몰 브랜드를 운영 중이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많이들 하는 말이 작은 브랜드는 브랜딩부터 해야 한다, 제품 말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스토리를 전달하고 팬을 만들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처럼 이미 제품은 만들고 일은 벌려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장 본인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지만 실질적인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 안 지켜지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소비자 구매 경로 체크하기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의 잠재 고객이 우리의 인스타 피드를 봤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고객이 구매까지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인스타그램 피드를 구경하겠죠. 다행히 분위기가 꽤 본인 스타일이라 이것저것 보다가 혹하는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상단에 프로필 링크를 타고 랜딩 페이지로 이동할 거예요.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는 둘러보다가 아까 봤던 제품의 디테일이나 가격까지 만족을 했습니다. 이 고객의 다음 액션은 구매일까요? 그럼 너무 좋겠지만 아직 처음 보는 이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서 브랜드명을 검색해볼 겁니다.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한마디로 브랜드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판매하시는 아이템이 싸거나 단순한 생필품이라면 이 과정이 더 단순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을 내가 우리 브랜드를 발견한 잠재 고객이다 생각하고 격려를 점검해보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랜딩 페이지 클릭을 유도할 만큼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상단에 랜딩 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가 잘 삽입되어 있고 클릭 시 오류가 없는지,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까지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며 가입하고 결제까지 번거로움이 없는지, 그리고 네이버에 우리 브랜드를 한글로 검색했을 때 브랜드 홈페이지가 상단에 잘 노출되고 검색창에 우리 브랜드 아이템으로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체크해보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겠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내 브랜드일 경우에 메타인지가 흐려져서 이런 기본적인 세팅조차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구매 전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만약 이런 단순한 세팅 하나로 하루에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입될 수 있다면 그건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점검해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스토리 만들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고객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주 보게 되는 브랜드에 더 호감이 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대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 사람은 그 대상에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원리입니다. 익숙한 정보는 뇌에서 더 쉽게 처리되기 때문에 더 좋다, 안전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유발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친숙한 브랜드일수록 신제품 확장 시에도 더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뇌파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반복 노출이 호감 상승이란 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설계된 소비자 행동 유도 방식이라는 거죠.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이버 패션 커뮤니티에 보시면 이렇게 정식적으로 브랜드로 가입하고
앞으로 우리 브랜드가 어떤 신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언제 출시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는지 등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활동하면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은 브랜드가 먼저 고객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태도가 신뢰와 호감을 얻는 시대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 가치가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신생 브랜드가 어떻게 인플루언서랑 콜라보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본인의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라면 브랜드 가치 레벨은 0일 것입니다. GD나 제니 같은 레벨 100짜리 슈퍼 인플루언서랑 콜라보를 진행할 수 있다면, 혹은 우연이라도 그들이 우리 제품을 노출해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은 마치 로또가 당첨되길 기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명 패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써서 광고를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고, 광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신생 브랜드는 오히려 소비자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브랜드가 이제 막 시작한 상태로 레벨이 0에서 1 정도라고 했을 때 레벨 10이 아니라 레벨 4, 5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협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광고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이런 협업 제안이 처음일 겁니다.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인플루언서로서 인지도를 올리는 기회로 여기고 알아서 우리 브랜드를 미친 듯이 홍보해 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광고비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판매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구조로 계약하면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브랜드와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고 그들과 함께 커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새로 뜨는 인플루언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인플루언서 찾는 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브랜드에서 광고 돌릴 때 꿀팁인데요. 기초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메타 광고잖아요. 저는 브랜드 자체적으로 광고 돌릴 때 가장 큰 고민이 광고 소재였어요. 아무래도 브랜드 오피셜 계정이다 보니 소재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브랜드 감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광고 소재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매거진에 콘텐츠 제작 의뢰를 하고 만든 그 콘텐츠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리는 겁니다. 매거진의 계정으로 광고가 노출되니 브랜드 계정으로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캐주얼한 콘텐츠로 우리의 제품 노출이 가능하죠. 꼭 팔로워가 많은 계정을 컨택할 필요는 없어요. 인플루언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결이 맞거나 콘텐츠 자체를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일주일 전에 시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든 건데 지금 광고 없이 612만 조회수 나왔고 또 다른 계정이 74만 개 정도 되네요. 일주일 만에 얻은 성과입니다. 이건 흔히 말해 좀 터진 게시물인데 어쨌든 콘텐츠만 좋으면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계정은 제가 따로 조금씩 운영하고 있는 계정인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브랜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콘텐츠 기획해서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CS입니다. CS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아실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중요하다는 개념을 넘어 브랜드의 찐팬을 만들기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브랜드를 초기에 이 과정을 통해 진성 고객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창업을 하셨거나 직원이 없는 작은 브랜드라면 대부분 대표님께서 직접 CS를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럴 때 본인을 MD나 CS 담당자로 소개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꼭 대표라고 직접 밝히고 단순히 제호가 있다 없다 또는 사이즈가 이렇다 같은 기초적인 안내를 넘어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소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옷을 구매한다는 행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해소의 매개체로 우리의 옷을 구매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고객이 거기서 고마움과 만족을 느끼며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고객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배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뇌가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신뢰, 애착,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브랜드로부터 진심 어린 응대를 받으면 단순한 구매자에서 브랜드의 지지자로 전환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저 역시 예전에 CS 알림만 울리면 스트레스를 먼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CS를 단순한 응대가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쌓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고객 문의가 반갑고 기다려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일이 아닌 브랜드의 팬을 직접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전 예전에 고객님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에 저희 옷을 입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옷을 들고 배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희 신상 발매나 파업이 열리면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구매해 주십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연히 가던 동네 술집에 사장 형들과 친해지게 되면 그 가게만 자꾸 가게 되고 친구들도 데려가고 단체 모임도 거기서 열고 사장님이랑 격없이 지내는 게 괜히 뿌듯하고 어딘가 자랑스럽기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만드는 브랜드와 고객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건 동네 장사잖아요. 브랜드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마케팅 기법이 바뀌어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 들으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서 영상을 만들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접 적용하면서 변화를 느꼈던 방법들이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렸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비자 구매 경로 체크하기. 두 번째, 우리 고객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활동하기. 세 번째,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기. 네 번째, 좀 더 캐주얼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좋은 컨텐츠 노출하기. 마지막으로는 고민을 갖고 있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찐팬 만들기입니다.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제 작은 경험과 노하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마케팅보다는 제가 경험하고 갖고 있는 현장 꿀팁을 앞으로도 소소하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제 채널이 작아요. 유튜브에서 제 채널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 사실 채널 이름도 임의로 지은 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제 채널 못 찾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